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김인호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아마 초기 어느 때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코너,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왜 이렇게 코너의 제목을 정했나 하는 걸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도 관계가 있고 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김종인 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미국의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이 쓴 아마 논문 같은데요.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써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 이 자료를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100여 명에게 전원에게 돌리면서 참고를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크 루비오는 2016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미처 구하지 못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시장은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한다. 또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용인 내지 강조하는 내용도 다수가 있다. 이런 언론의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의 반응은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은 시장 경제만 강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듯 이렇게 소속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댕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자료를 돌리고 읽어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을 좀 참고해라, 이렇게 그 자료 배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나라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기본 그 정책 문서에 시장 만능주의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균형이 깨어지고 발전이 정체됐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소위 우파 정당이라고 할 국민의힘 당의 비록 비상대책위원장이망정 현재로서는 당의 대표인데, 대표인 김종인 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시장 경제만 강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듯 생각하고 있다고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소해인 금년에 소도 웃을 일이다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당 내에서 이 집권당인 민주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 어떤 의원이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소위 우파 정당, 우익 정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양동환 교수가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논문이죠. 시대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는 논문. 이 논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강조했는데 장기적으로 좌파 정당이 집권할 것이다. 좌파들은 똘똘 뭉쳐서 내가 좌파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댕기고 좌파다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반해서 우파 사람들은 이 좌파 정당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를 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우파인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힘이 쭉 빠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우파에 속한 사람들, 특히 우파 이 정치인들이 이 우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은 곧 머지않은 기간 내에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분이 33년 전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파와 좌파 또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건가 하는 건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흔히 지금 현재 정부를 맡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세력이다,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이 보수 세력으로 지칭되는 제가 보기에는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스스로를 상대방이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을 안 나타내고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란 거는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떤 정치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낼 때는 이것은 우냐 좌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고 같은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고 좌파 정당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그 자체 그건 가치에 대한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 방법론에 따른 분류다 말이죠. 제가 이 분야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야기한다면 우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좌파는 전체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파는 자유의 가치를 지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데 대해서 좌파는 평등의 가치, 이때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등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그래서 평등의 가치를 위해서 자유는 희생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의 힘을, 시장의 기능,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 기능을 믿느냐 아니면 국가가 나서 이 경제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되느냐, 시장주의냐 혹은 국가주의냐, 여기에 따라서 전자에 속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편에 서 있는 사람 우익 혹은 우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좌익 또는 좌파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좌익 정당은 지금 현재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분명히 좌익 정당이죠. 좌파 정당이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 하나 있는 이 명색이 우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당이 과연 우파의 사상에 어느 정도 철저한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투쟁하고 있는가? 또 그동안에 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사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중도라는 건 없다. 중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중도라는 건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의 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수시로 때때로 기존의 우익정당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지금 가능하다,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 뭐 경제 민주화다 뭐다 하면서 좌파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있는 걸 갖다가 차용해 가지고 이 국민의힘 당의 이 체질을 갖다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성향, 경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계선상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해, 우리 국민들 전반의 이해,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 기업의 이해, 또는 관료들의 의식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언필적 우리가 시장 경제하는 나라인데 과연 이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 위에서, 그리고 이 시장주의를 우리 경제에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썼던 걸, 혹은 강연했던 거, 혹은 인터뷰했던 내용, 오래전부터, 적어도 제가 정부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더 관료들의 의식 문제 이야기하면 저 개인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죠. 저 역시 30년 관료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에게 목에 힘주는 맛이 한다. 저도 사실 이 공무원을 시작했던 초기에 사실 그런 생각 전혀 없지 않았어요. 관료가 시장주의자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시장주의하고 관료들의 생태, 체질, 사고방식 잘 안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고, 제가 왜 시장주의자가 됐느냐 하는 설명은, 저에 관한 설명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시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이미 시장 경제하고 있는 나라인데 뭐 새삼스럽게 시장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장 경제하는 나라 맞아? 이런 반문으로 대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특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정책과 제도, 법령 중에 비시장적인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례차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이미 일부 이야기를 해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두 번째로 시장 경제는 영국의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 또는 그 전후를 통해서 영국에서 발생해서 미국을 건너가서, 즉 영국과 미국에서 꽃피어진 서양 사상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 혹은 동양 사람들에게는 체질에 맞지 않는 사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오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 내지는 시장 경제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골자로 혹은 제목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학자가 2100년 전에 BC 약 100년을 해서 사기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서를 썼습니다. 약 2000년에 중국 역사 2000년에 걸친 역사서를 썼는데 이 사기는 뭐 서양에 있어서는 거진 성경에 맞먹을 정도의 동양의 고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사람에 따라서는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다, 인문학의 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방대한 사기 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기 중에서 마지막 편 열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에 70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69권 화식열전에 그 사마천이 쓴 시장경제 사상이 나옵니다. 이 글에는 뭐 그 시장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 물론 시장경제 사상 이런 말 하나도 없지만, 이분이 2100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이상 전에 쓴 그 글에서, 다시 말하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보다 적어도 1800여 년 전에 썼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장경제에 대한 사상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제가 문장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경제에 있어서 생산, 유통의 전체적인 어려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 하는 일들이겠는가. 이것이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나, 국가가 강제하거나, 국가가 설득하거나, 혹은 개인 간에 뭐 약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다. 시장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왜 사람이 경제생활을 하느냐.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것을 능력에 맞춰 손에 넣고 있다. 때문에 물건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이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 가격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의 집합이 국민 경제를 이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낸다. 지금 그러한 사상의 생각의 연장이죠. 이 어찌 도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매답을 짓습니다. 이 어찌 도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도, 바른 길에 부합되는 것이고 바른 길이고, 또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또는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동양의 사상가에서 서양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국본을 쓴 것보다 약 1870년쯤 전에 이미 시장 경제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사상이 정립되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 짤막한 문단, 요새식으로 A4 용지로 하면 한 반 페이지 정도 해당이 될 텐데, 여기 어디에도 시장이란 말은 없고 시장경제란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언필칭 한국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다, 영원한 시장주의자다,
이건 제가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언론이나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는데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제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장경제 사상을 갖다가 A4 반페이지 용지에다가 한번 설명해봐라, 써봐라. 제가 이거보다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쓰려고 하는 혹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거의 전부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을 인용하는 것은 이 시장경제 사상이 우리 생각에 혹은 동양인의 생각에 특히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장,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시장경제,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 오늘의 시장경제적 생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러한 생각, 동서양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오늘의 세계 경제 현황으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오늘의 세계 경제는 국경이 없는, 심지어 국경조차 희미해져가는, 하물며 동과 서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세계 시장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고와도 연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경제주의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이 짧은 문구지만, 제가 이 시장경제에 관한 강연이나 강의나 뭐 글을 쓸 때 기회만 있으면 인용하는 글이 이 짧은 문장인데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길을 보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사마천이 이야기한 것, 이 어찌 도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바른 길인데 왜 이대로 안 갈까라고 하는 의문을 사마천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제가 시장경제연구원을 2008년에 재설립 수준으로 정비했을 때, 그때까지의 제 생각을 뭐 여러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발표했던 각종 글을 중에서 뭐 시장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글들을 모아서 칼럼집을 발행했는 적인데, 그 책의 제목이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의 근저에는 바른 길인 시장경제로의 길, 이 길을 두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이 우리 정부, 혹은 정치권, 혹은 기업인, 혹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정도를 보면서 느끼면은 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표시한 글이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코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의 제목을 정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김인호였습니다.